자, 오늘 연립방정식을 할 거고요. 우리 책, 여러분 오늘 유형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편 책들을 끊으시고요. 유형편의 연립방정식이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펼쳐보시고요. 잠깐만, 이게 화면이 어디까지 나오니? 나오네. 대충 됐다. 자,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 할 건데,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 연립방정식을 했고요. 우리가 하게 되는 건, 잠시만. 모르겠다. 자, 2차 연립방정식입니다. 2차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연립방정식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형태냐면, 하나는 1차 방정식이고요. 하나는 2차 방정식,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개 모두가 2차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이한 형태 하나로 대칭형이라는 걸 하나 할 텐데, 자, 요 세 가지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와 2차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일 때, 오늘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전체로 다운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준아, 너 왜 가방 끌어안고 그러고 있어? 외로워? 그래도 가방은 좀 아니지 않냐? 자,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이러한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이 1차식을요, y는 또는 x는 이런 모양으로 한 문자에 대하여 우리 보통 푼다라고 얘기하죠. 요렇게 식을 정리합니다. 요렇게 식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야. 문제에서 형태에 따라서 편한 걸 선택하면 y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거고요. x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요 놈을요, 요 2차식의 자리에 y는으로 정리됐으면 2차식의 y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야. x는으로 정리하면 2차식의 x 자리에 대입하면 요 놈 자체가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미지수는 하나만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는 여기서 뭐 x 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나온 x값을 다시 맨 처음에 정리된 이 자리에 대입을 하게 되면 y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보통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차식을요, y는 또는 x는 꼴로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하자.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풀자라는 거야. 풀자. 그렇게 되면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개 모두가 다 2차일 때예요. 어서 오너라. 이거 안 건드리게 좀 조심하고 한번 날씬하게 한번 잘 지나가 보세요. 해낼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치. 그래, 바로 그거야. 훌륭했어요. 자, 다시. 2차 두 개인 경우에는요, 이 2차식 둘 중에 하나가 우변에 0이 있는 요런 2차식이 존재할 겁니다. 2차식이 존재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2차식 이 두 개는 무조건 1차식 두 개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교과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형태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는 안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식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이퀄 0이니까 얘는 0, 얘는 0에서 1차식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 1차 방정식 두 개가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처럼 생겨 먹은 거야. 그래서 요 놈을 정리해서 대입하고요. 요 놈도 정리해서 요 2차에 대입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거는 한 단계만 더 거치는 거야. 그래서 1차식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1차식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해서 2차 방정식 역시 또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총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4쌍의 해가 만들어질 거야. 4쌍의 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풀어주게 되면 두 번째 거는 요 인수분해만 해주면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딱 요 내용을 딱 이해해서 캐치하면 좋겠지만 또 금방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1139번을 한번 볼까요? 1139번. 1139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연립방정식인데요. y는 x-5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한 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5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때 뭐 x는 알파 그리고 y는 베타라는 근을 구해서 13. 네, 13.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그런데 다시 한번 1차와 2차로 주어진 형태는 보통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두 쌍의 해는 x 얼마 y 얼마 x 얼마 y 두 쌍이 나오게 되는데 요렇게 구하래. 아마도 두 쌍의 해 xy 값은 각각 다를지 몰라도 절대값을 더한 값은 아마 같을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구하라는 얘기야. 자, 어쨌건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요 문제는 친절합니다. 이미 y는 꼴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 있는 x-5를 그대로 어떻게 y자리에 대입해버리면 돼요. y자리에 대입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자리에 x-5의 제곱은 13. 요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야. 자, 요 2차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25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6. 잠깐만, 이거 플러스 10입니다. 선생님 잘못 썼어요. 플러스 10이네요. 그러면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x는 2라는 근과 x는 3이라는 두 개의 근이 나올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해 y값도 찾아줘야 되니까 그럼 x가 2일 때 y값은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되죠? x가 2일 때 y값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x가 3일 때 y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요.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는데 절대값의 합이니까 요때나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절대값의 합이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5 이렇게 풀더라. 자,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주어진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푼 다음에 고놈을 대입해주면 y자리에 대입해주면 2차 방정식 나오고 2차 방정식 풀어서 x값 찾은 다음에 물론 만약에 내가 문제를 x는 어쩌고저쩌고 y에 대한 식이라고 해서 x자리에 대입했으면 y값이 먼저 두 개가 나오겠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그러면 y값 두 개 나와서 거기서 x값 찾으면 돼요. 이런 형태로 문제는 등장하게 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만 풀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2차로 이루어진 거 한번 들여다볼게요. 1148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은 0.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18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2차 두 개 중에 한 식은 인수분해 될 거다. 어떤 놈이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변의 상수 0 이렇게 주어진 놈이 인수분해가 돼요. 이 첫 번째 유식 그대로 인수분해 됩니다. 4, 1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자, 여기다 쓸게요. x 마이너스 4y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 놈은 0, 요 놈은 0에서요. x는 y 그리고 x는 y가 아니라 4y 여기서 x는 4y x는 마이너스 y라는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더라. 그럼 준아 가방 끌어안고 너 기대니까 졸자는 새끼야. 가방 옆으로 치워놓고 앉아. 옆으로 치워놔. 자, 그래서 1차식이 여기서는 1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대입했으면 됐지만 여기 1차가 두 개 나오니까 요 놈을 각각 순서대로 대입해 볼 거예요. 먼저 1번에서 요 1번 x는 4y를 어떻게? 두 번째 2차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요 x자리에 그대로 4y 대입하면요. 16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18. 18y 제곱은 18. 따라서 이때 y 값은 어떻게 나오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면요. 자, 요 y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어디서? x는 4y다. 여기서 나온 거니까 요 y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가 플러스 1이면 x는 플러스 4.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요 놈도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복, 부, 호, 동순. 자, 무슨 뜻이냐면 겹쳐져 있는 부호가 순서를 맞춰주라는 얘기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맞춰줘서 써주자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를 뒤집어서 써줘야 돼요. 그래 놓고 복부호동순 이렇게 써주면 한꺼번에 두 쌍의 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서 한 거냐면 x는 4y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에서 어떻게 되나 볼까요? x는 마이너스 y니까 마찬가지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x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요. y제곱 2y제곱이니까 3y제곱은 18이고요. 그럼 이때 y제곱은 6이니까 이때 y 값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네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또 x값도 찾아줘야죠. y가 플러스 루트 6이면 x는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y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x는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뭐라고 쓸까요? 복부호 동순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뭐 요거를 안 써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써주면 좀 더 확실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1차, 2차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두 가지 형태를 살펴봤어요. 이제 조금 응용된 형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조금 응용된 형태를 살펴볼 건데, 자, 이런 연립방정식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가 있냐라면 대칭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고차방정식에서도 대칭형 했었지, 서야. 고차방정식에서 대칭형은 뭐를 말하는 거였어?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으로 돼 있을 때, 그죠? 근데 연립방정식에서의 대칭형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미지수 x, y가 있는데 두 놈의 자리를 바꿔요. 두 놈의 자리를 바꿔도 여전히 식이 변하지 않고 같은 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칭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대칭형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찾아요. x 플러스 x와 y 값을 처음에 따로따로 찾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y를 m, x 곱하기 y를 n이라고 놓고 이 m 값과 n 값을 먼저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진 문제 안에서 m 값과 n 값을 찾을 수 있는 모양이 주어진다는 얘기야. 주어지면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이냐면 미지수가 x, y가 아닌 다른 게 돼야 돼요. t 제곱에 요 x와 y를 더한 m이 1차 개수로 들어가고요. x, y를 곱한 n이 상수로 들어가는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많이 배웠었잖아.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2차 방정식이 뭐예요? 두근의 합이율로 들어가게 되죠. n 자리에는 들어가는 놈은 누굽니까? 두근의 곱이죠. 그런데 애당초 m이 누구였어? x와 y를 더한 거지. n이 누구였어? x, y를 곱한 거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의 두근 t값 알파와 베타를 만약에 이렇게 구했다면 이 방정식의 두근 자체가 바로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x와 y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다시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 값을 구해서 이렇게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고요.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두근을 구하면 그게 바로 누가 된다? x와 y가 된다. 그런데 대칭형의 의미 자체가 뭐였어? 두 개를 바꿔도 같은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x가 알파, y가 베타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y가 알파, x가 베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쌍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두 쌍.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를 찾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가 그냥 이쁘게 딱딱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 자체를 또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 값을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구하고 나면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자라는 거야. 자, 역시 우리 또 책에 있는 문제를 먼저 들여다 볼게요. 책에 있는 문제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1154번 문제를 봅니다. 1154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 그 다음 xy는 12. 요놈의 자연수래요. 자연수를 x는 알파, y는 베타 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랬네요. 자, 보세요. 주어진 식. 여기에 x하고 y라는 미지수가 있는데 얘네 둘의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 준아,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식이 달라지니 똑같니? 똑같아요. 요 x, y 자리 바꿔도 주어진 식 어때요? 똑같죠? 이런 형태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칭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의 1차 목표는 뭐라고요?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구하는 거라고. x 곱하기 y는 나와 있으니까 문제 없네요. 그럼 x 플러스 y를 구할 겁니다. 이거 뭐 이용하면 돼?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니까 얘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40. 근데 우리 xy 구했잖아요. xy가 주어졌잖아요. 12. 그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4 이항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요. 플러스 64란 얘기고요.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제는 x 플러스 y 값도 찾았고요. x 곱하기 y 값도 찾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따르면 얘가 지금 m의 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얘가 지금 n의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서야 뭐를 만들자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자고. 오늘 다들 이렇게 멍한 느낌이지? 그냥 내 기분 탓인가? 준이는 뭐 원래부터 멍했고 저 새끼는. 오늘 내 기분 탓인가? 서야. 뭔가 뭐 집중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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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분이 그런 거야 그냥? 내 기분 탓인가? 자, 새로운 방정식을 만듭니다.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더한 거.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8일 때는 요게 8t 플러스 두근의 곱은 그대로 12. 요런 방정식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 t제곱에 요 놈이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8t 플러스 12는 0. 요런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건 인수분해가 되죠. 6,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이때 방정식의 두근은 2하고 6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x는 2, y는 6. 또는 x는 6, y는 2. 이렇게 근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하고 2인데 이번엔 둘 다 플러스네요. 그럼 몇 대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6이면 y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뭐 구하라고 그랬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두근의 합 구하라고 얘기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래서 얼마예요? 자연수니까 8. 근데 사실 이거 이미 구했죠? 어디 있는 거야? 요거잖아, 요거. x 플러스 y. x가 알파고 y가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x 플러스 y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의 답만 구한다면 이미 여기서 답이 나온 거야. 자연수의 합이라고 쓰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끝까지 푼 이유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구한다 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끝까지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라고요? 8.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형 19에 1154번 좀 전에 푼 문제 있죠? 거기에 별표를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 1157번 해외 조건인데, 요거는 먼저 설명을 하고, 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풀이 중에 이런 풀이가 있었죠. 아까 우리 맨 처음 했었던 것 중에 연립방정식이 하나는 1차고요. 하나는 2차입니다.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이 1차를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한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몇 쌍의 해가 나온다고 보통? 몇 쌍의 해가 나온다고요? 2쌍.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그에 따라서 x값 2개 나오면 y값도 2개일 테니까 2쌍이 나올 거야. 그런데 가끔가다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한 쌍의 해가 나온대. 한 쌍의 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하나만 나온다는 뜻이겠죠? 어차피 우리가 푸는 건 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그 얘긴 즉슨 요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의 근을 갖는다? 중근의 형태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중근의 형태를 갖는다는 얘기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처음 2차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요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일 때 요 놈이 어떻게 된다? 오직 한 쌍의 해만 갖는다. 그럼 이 문제 만약에 얘가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러면 대입해서 정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결국은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일 테니까 대입해서 정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될 거야. 아, 선생님 이거 잘못했네요. 실근이면 등호까지 들어가야 되죠. 서로 다른이면 부동어만 쓸 거고 실근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문제.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근의 조건도 결국은 2차 방정식 근의 조건하고 똑같아. 이거나 알겠죠? 근데 다만 x, y 값이니까 쌍의 형태로 주어질 거라고 그는. 그래서 한 쌍의 해 중근. 실근이면 역시 판별식, 허근도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바로 또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1157번 보세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y는 2k이고요.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이랍니다. 근데 이게 오직 뭐래요?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자, 그럼 어떡하자고? 요 놈을 대입해서 일단 정리해서 대입할 겁니다. y를 이해해 버릴까요? x는 2k 플러스 y. 그래 놓고 요 놈을 어떻게 할 거야? x자리에 대입할 거야. x자리에 대입해 버리면요. 자, 이거 순서만 바꿔서 좀 이쁘게 씁시다. y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k의 y 플러스 y제곱은 3. 그럼 y만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이네요. 자, 식만 좀 정리하자.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y제곱 남을 거고요. 플러스 4ky 마이너스 2ky니까 플러스 2ky. 그다음 4k제곱 이항하면 4k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어집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오직 한 쌍의 해. 오직 한 쌍의 해면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 거라고 주나? 중근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뭐를 찾아라? 판별식을 찾아라. 근데 이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짝수 판별식으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면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3이 0이니까 k제곱이 1이 돼서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근데 아마 여기 양수란 조건 주어져 있을 거야. 그죠? 맞죠? 예, 양수 k의 값. 그러니까 얼마? 1 어디 갔니? 양수 k의 값 얼마? 1.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근에 대한 얘기는 2교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연립방정식 필요한 해의 조건까지 우리 유형 하나, 둘, 셋, 4개 정도 해봤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푼 문제 말고 바로 밑에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한 문제씩 먼저 풀고 그 다음 다 된 사람은 그 밑에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